왕실문화작가 이상주입니다. 세종대왕은 바람피는 아들을 보고 어떤 말을 했을까요? 또 바람피는 아들의 상대인 여자친구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종의 자녀교육법 제19강입니다. 왕자의 일탈과 일벌백계 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종대왕의 교육 철학은 무엇일까요? 세종실록 21년 5월 4일자에서 왕의 교육 철학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왕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젊어서 호화로우면 장성하여 교만하고 젊어서 고생을 겪으면 커서 성취함이 있다. 임금의 사남인 네 번째 아들인 이명대군은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공부를 즐기지 않은 그는 여성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했죠. 골머리를 앓던 세종이 황희와 허조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명대군은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여성을 가까이 한다. 내가 여러 종친과 아들들을 옳은 토리로서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반드시 꾸지람을 했기 때문에 모두 감히 옳지 못한 행동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명대군은 2번이나 여성 문제를 일으켜 꾸지람을 듣고도 뉘우치지 않는다. 세종은 종친이 여성 스캔들로 법을 위반하는 것을 아주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에게 특별히 여성관계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은 먼저 왕과 상의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대군은 내자시의 여종인 막비와도 비밀리에 사귀었습니다. 막비가 소원왕후의 시녀가 되었는데도 관계를 계속했죠. 또 내자시 소속 가야지가 후궁의 시녀가 되었는데도 만남을 계속했고 결국 임신을 지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소원왕후는 울면서 훈계했으나 아들의 일탈 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궐의 궁녀는 임금 외에 남성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의미상으로 대궐의 궁녀는 왕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아들을 용서하기 위한 구실을 찾았습니다. 세종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두 계집종은 모두 내게 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들이 만난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명대군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대군을 용서하면 여러 아들을 어떻게 경계하겠는가. 대신들과 의논하여 이미 직첩을 거두고 말과 마부는 그 집에 가두어 방문객과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직첩은 고신으로 품계와 관직을 포기하는 임명장입니다. 즉 대군으로서의 혜택을 회수하겠다는 뜻이죠. 세종은 18남 4녀를 두었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정에 치우쳐 징계하지 못하면 많은 왕자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임금은 이에 이명대군을 강하게 처벌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처벌은 하되 아들의 입장을 고려했습니다. 이명대군은 성품이 본래 공부를 싫어하고 행동이 광망함으로 징계했다.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게 한 것이라는 짧은 메시지만 발표합니다. 징계만 하고 사유를 세상에 말하지 않은 거죠. 이에 신하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황보공이 처벌 사유 공개를 요청했으나 임금은 거절을 합니다. 이명대군은 성품이 본래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행동이 광망하였다. 형제가 많기 때문에 그 직첩을 거두어서 여러 아들들을 경계하려 합니다. 무릇 사람이 젊어서 호화로우면 장성하여 교만하고 젊어서 고생을 겪으면서 커서 성취함이 있다. 이명대군의 죄는 말할 수 없다. 종사에 관계되는 죄가 아니다. 즉 나라의 운명에 관계되는 죄는 아니다. 또 이를 규찰함은 관리들의 소속이 아니라 종부시의 직책이다. 대간 즉 관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임금이 이미 단정한 일을 관리들이 뒷이야기를 캐묻고 찾아내는 것은 무례한 것이다. 종친의 위법은 백성들의 관계부세에서 다스리지 않는다. 이는 종친을 후하게 대접하는 뜻이 있다. 먼 종친에게도 그러하는걸 하물며 친아들은 말해서 뭐 하겠는가. 이 같은 임금의 변명,
아니면 임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계속 악화됩니다. 그러자 임금은 정효광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이명대군의 죄는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며 또 종사에 관계되는 일이 아닌데 어찌 관리들이 감히 논의할 바가 있는가? 그의 일은 작은 과실이니 작은 잘못이니 내가 비록 논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그러나 징계를 하여 여러 왕자들을 경계하게 함이니 이것도 역시 그의 불행이다. 너희 신하들은 알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효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캐묻게 함이 바로 아드님, 여러 아드님들을 경계하고 징계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계속된 설전에 임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친족을 돈독히 하고 후하게 함은 예로부터 내려온 전통이다. 다른 사람에게 친족의 허물을 알리려고 하지 않음인데 신하들이 캐묻는 것은 무리하다. 다시는 묻지 말라. 즉 세종대왕은 이명대군의 여성 문제로 인해서 아들을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그 처벌 내용, 왜 처벌을 했다는 내용은 신하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이명대군의 사생활을 보호해줍니다. 또 신하들은 임금의 일, 즉 임금이 처벌한 왕자에 대한 일은 나라의 일로 보고 시시콜콜 캐물었죠. 그러나 세종대왕은 이것은 가정사이지 나라 일이 아니라면서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즉 세종대왕은 아들을 처벌하되 아들의 사생활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람피는 왕자에 대한 세종대왕의 고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